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양가 인하, 대박 지역과 쪽박 지역. 오늘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분양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그래서 흔히 뭐 대박이다, 아니면 뭐 로또 청약이다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분양가를 규제를 하게 되면 앞으로 분양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질문 뭐 간단한 답이 나오죠. 앞으로 분양가는 규제를 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분양가가 인하될 것이다. 그러면 로또 청약 지역은 어디냐? 이것 또한 또 당연하죠. 분양가를 규제를 하게 됨으로써 분양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 그런 지역은 로또 청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즉 로또 청약이 된다는 얘기는 분양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얘기고, 분양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르기가 다소 힘든 부분이 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기존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가 그리 높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문제는 제가 뭐 앞선 강의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해드린 바가 있죠. 분양가가 높아도 보통 높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도 이 고분양가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 기준을 변경을 하고, 평균 분양가 산정 방식도 변경을 하고, 비교 사업장 선정 기준도 변경을 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부는 분양가 규제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주택도시보증공사인 허그에서 나온 그 보도자료에서 나온 그 내용인데요. 이 고분양가 사업장의 해당 기준을 이제 변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1년 이내 분양 기준이죠. 그 비교 사업장과 비교를 해서 해당 지역에서 입지, 단지 규모, 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를 비교 사업장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심사 기준은 당해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를 비교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 이내 또는 당해 사업장의 최고 분양가를 비교 사업장의 최고 분양가 이내에서 심사다. 즉 핵심은 뭐냐라고 하니까 분양하는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를 비교 사업장, 다른 데 미리 짓고 있는데 1년 이내 짓고 있는데 분양한데 그런 사업장과 비교를 해가지고 평균 분양가가 됐든 최고 분양가가 됐든 이내에서 이제 분양 가격을 책정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보면 1년 초과 분양 기준인데요. 비교 사업장하고 비교를 할 때 심사 기준을 놓고 보면 당해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를 비교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의 주택가격 변동률 적용 금액과 비교 사업장 평균 분양가의 105% 낮은 금액 이내에서 심사하라. 요 얘기죠. 결론적으로 핵심적인 단어는 평균 분양가를 비교 사업장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105% 이내, 즉 평균 분양가가 2천만 원이면 이제는 105%, 즉 새로 짓는 아파트는 최대 2,1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준공 기준인데요. 이 비교 사업장과 비교를 해가지고 준공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를 비교 사업장으로 하라는 얘기고, 평균 분양가를 비교 사업장에 미리 지어진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 이내에서 심사를 해라. 즉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평당 2천만 원이면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기존에 있는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이내에서 심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준을 이렇게 강화하게 됨으로써 분양을 할 때 고분양가로 분양하지 말라는 그런 정부의 의지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평균 분양가 산정 방식도 이 허그에서 고분양가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산술평균 플러스 가중평균 방식에서 이제는 가중평균 방식으로 변경됐다라고, 요거까지만 이거는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비교 사업장 선정 기준을 본다면 빨간 줄을 친 부분이 있죠? 1번 1년 이내 분양 기준으로 하고 2번 1년 초과 분양 기준으로 하고 3번 준공 기준 순으로 적용하도록 개선이 되었고 준공일로부터 10년이 초과한 아파트를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이렇게 선정 기준이 변경됐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분양 가격을 하락을 예상한다는 거죠. 이제 요거까지가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재테크, 부동산 재테크 쪽으로 이제 생성을 하셔야겠죠. 이 고분양가의 문제점으로 놓고 본다면 이 분양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이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해요. 뭐 당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아파트가 현재 평당 가격이 매매 금액이 2천만 원인데 옆에서 짓는 아파트가 평당 2,5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 사람들은 이게 뭐가 됩니까? 아니 우리 아파트가 뭐가 부족해서 물론 좀 오래된 것 뿐인데 그래도 새로 짓는 아파트하고 우리 아파트가 500만 원 차이가 난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저판가가 되었구나. 이 건설회사가 오죽했으면 2,500만 원을 책정했겠냐.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평당 2천만 원은 너무 저렴한 가격이다. 우리도 2,300만 원을 받자. 즉 한 평당 300만 원씩을 더 받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 아파트 가격이 2천만 원 하는 게 2,300만 원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또 그 옆에 짓는 아파트가 또 있다면 아니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2천만 원에서 2,300만 원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작년에 분양한 아파트가 2,500이라면 300만 원 더 올려서 우리는 2,800만 원에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또 분양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갑자기 작년에는 2,500만 원에 분양하다가 올해는 2,800만 원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또 기존의 아파트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가가 올라가면 주변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고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분양가가 또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상승만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또 이 고분양가의 두 번째 문제점을 보면요. 이 아파트를 분양한다. 또 아파트를 내가 청약받았다라고 한다면 아파트를 짓게 됨으로써 수익을 창출되는 그런 건설회사가 있겠죠. 또 나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아파트를 입주를 했는데 그동안 시세 차익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동안에 물가가 상승된 부분 또 내가 그동안 미리 분양을 받으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좀 납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입주하는 시점 되면 그만한 차익이 또 발생이 돼야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회사도 이득을 보고 분양받은 사람도 이득을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고분양가로 때리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건설회사는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보는데 분양받은 사람은 이득이 적다. 때로는 분양받은 사람의 이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부동산의 위험 요소, 그런 위험률을 모두 다 분양받은 사람이 떠안는 경우도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건설회사는 그냥 짓고 분양하고 팔아먹고 수익 보고 떠나면 끝인데 그 집에 입주를 하고 거주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고분양가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또 주변 시세가 2천만 원인데 분양 가격이 2,500만 원에 분양해. 이거 뭐 좋다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분양을 안 받는다는 얘기고 청약을 안 한다는 얘기고 또 계약을 안 한다는 얘기는 미분양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설회사가 부도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건설 경기가 후퇴되고 건설회사가 부도나고 돈이 안 들고 정부 입장에서도 세금이 안 들어오죠. 양도소득세도 적게 들어오고 취득세도 적게 들어오고 법인세도 안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경기 자체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가를 통해서 분양가를 간접적으로 규제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이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25개 구 전체이고요.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가 있죠. 앞으로 이런 지역의 아파트 분양 가격은 제가 보는 점에서는 다소 하락할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안 써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짓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분양가가 인하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런 지역의 아파트를 청약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 지방 대도시 있지 않습니까? 뭐 세종시가 됐든 대구가 됐든 부산이 됐든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다소 분양가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다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철저한 양극화 시대, 이런 시대가 더 앞당겨질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서울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방 대도시의 아파트 요 분양 청약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줄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의 이러한 분양가 규제로 인해서 로또 청약이 앞으로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주변 시세가 기존의 아파트 시세가 평당 2,500만 원입니다. 근데 신규로 아파트를 짓는데 분양을 하는데 평당 가격이 2,200만 원이래요. 그러면 한 평당 300만 원 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양하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32평이다. 그럼 300만 원 곱하기 32평 하니까 약 9천만 원에서 1억 원 되는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로 분양하는 한 평당 아파트 가격하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분양하는 아파트의 한 평당 가격이 더 저렴하더라. 이럴 경우에는 당첨만 되면 그냥 로또예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가 청약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고분양가 관리지역 이외 지역인 거죠. 이 분양가가 말도 안 되는 분양가가 요즘 이렇게 뜬금없이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주변 아파트의 시세는 1,000만 원인데 갑자기 뭐 1,400만 원대 이런 식으로 고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분양가 관리지역 이외 지역에서 아마 고분양가가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런 지역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여러분 재산이 묶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서울 수도권 분양가가 인하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또 청약이 될 거예요. 즉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고요. 수도권의 외곽 지역 또 지방에 있는 대도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